안녕하세요. 아마존 다이나모DB 키 디자인 패턴이라는 주제로 이번 세션을 진행할 다이나모DB 스페셜리스트 SA 이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많은 고객분들이 NoSQL을 접하며 가장 어려워하셨을 키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이 50분가량의 세션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고민하셨던 다양한 패턴들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드리고 조직 내부에서 적용하실 수 있는 키 디자인 프로세스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을 위한 다이나모DB의 주요 컨셉을 알아보고 다이나모DB의 키 디자인 시 제약 조건, 그리고 디자인을 위해 우리가 모두 지켜야 할 사항인 테넷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디자인 패턴 및 비정교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 싱글 테이블 디자인 예제를 통해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엔티티별로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아닌 하나의 테이블로 모든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WS 전문가들과 함께 다이나모DB 시작하기라는 시간을 통해 다이나모DB를 사용하시거나 사용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AWS가 어떻게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 이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다이나모DB의 중요 컨셉에 대한 이해입니다. 다이나모DB의 테이블 구조부터 시작해보죠. 가장 큰 단위는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 모든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의 테이블에는 무한대에 가까운 아이템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보통 RDBMS에서는 로우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것입니다. 아이템은 여러 개의 어트리뷰트로 구성되어 있죠. 동일한 개념을 부르는 이름에 따라 컬럼이라고도 부르지만 다이나모DB에서는 어트리뷰트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다음은 파티션 키, 오늘 세션에서는 줄여서 PK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PK는 무한하게 많은 파티션 중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어느 파티션에 있는지를 5의 1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PK가 있기 때문에 테이블의 크기가 아무리 100TB 혹은 100PB가 되어도 동일한 시간에 특정 아이템을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소트 키, 오늘 세션에서는 줄여서 SK라고 부르겠습니다. SK를 이용해 우린 동일한 PK 안에서 1대 n의 관계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SK 값은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 정렬 순서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생성 시 SK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PK는 필수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싱글 테이블 디자인에서는 PK와 SK는 필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다루시죠. 마지막으로 PK는 항상 이퀄 연산자만 사용이 가능하고 SK는 무엇으로 시작되는 값을 찾을 때 사용하는 begins with, 범위 검색을 위한 between, 그리고 등호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이나모DB에서는 PK와 SK를 합쳐 primary key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다이나모DB에서 이 primary key가 중요한 이유는 오직 primary key로만 데이터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캔 API는 예외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덕션 환경에서 OLTP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API에서는 프라이머리 키가 없으면 데이터가 조회가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데이터를 조회, 입력, 삭제, 수정하는지에 대한 액세스 패턴에 대한 이해가 RDBMS보다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트래픽이 증가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스케일링에 대한 내용입니다. RDBMS와 NoSQL은 시작된 시점과 시대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RDBMS는 더 높은 성능이 필요한 경우 스케일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오픈소스 RDBMS에서는 피할 수 없는 제약이죠. 왜냐하면 단일 머신의 스케일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존 EC2를 보더라도 R5 500X 라지 같은 인스턴스 사이즈는 없죠. 하지만 NoSQL은 처음부터 대규모 트래픽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성능이 필요한 경우 스케일 아웃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론적으로 무한대의 머신까지 스케일 아웃할 수 있는 구조를 갖도록 설계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늘 고민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수평으로 무한대에 가깝게 확장 가능한 데이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입니다. 화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NoSQL은 성능이 작은 머신을 스케일 아웃 해나가며 각 머신들을 동시에 골고루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트래픽이 특정 머신에 몰리거나 하면 안 되죠. 이것이 RDBMS와의 키 디자인에 있어서 다른 특징 중 하나입니다.
다이나모DB에서 테이블 단위로 데이터를 읽고 쓰는 작업을 하시면 이 논리적인 개념의 테이블 아래에는 실제 물리적인 서버 위에 파티션이라는 단위로 컴퓨팅 작업이 수행됩니다. 그리고 이 파티션을 관리하는 것은 고객에게 서버 노출 없이 다이나모DB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다음 테이블이 만들어져도 또 다음 테이블이 만들어져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각 파티션이라는 단위는 초당 1000개의 쓰기와 3000개의 읽기, 그리고 10GB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제약 조건을 갖습니다. 키 디자인 시 항상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제약 조건 중 하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다이나모DB 테이블은 트래픽이 늘어나면 테이블에 저장되는 총 데이터의 양, 총 읽기 및 쓰기 처리량에 따라서 테이블 안에 존재하는 파티션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화면에 네모 상자가 파티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파티션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해당 테이블이 제공하는 최대 처리량이 늘어난다는 것이지 바로 앞 페이지에서 살펴본 하나의 파티션에서 제공되는 처리량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파티션이 골고루 동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키 디자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란색의 오더 아이디가 PK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PK가 오더 아이디 1, 2, 3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오른쪽에 오더스 테이블에 어떤 파티션에 각 아이템이 위치하게 될까요?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이 PK 값을 그대로 테이블에 입력한다면 파티션 A로 모든 데이터가 몰리게 될 거고, 운영 환경에서는 파티션 B와 C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팽팽 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이나모DB는 파티션의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 PK 값으로 해시 함수를 실행하고 나온 해시 값을 기준으로 파티션에 위치시킵니다. 최대한 사용자의 데이터를 여러 개의 파티션에 나누어 저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여러 개의 파티션을 골고루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키 디자인을 하는 것이죠. 오더 아이디 2도 오더 아이디 3도 보시는 것처럼 해시 값을 기준으로 파티션에 위치되죠. 그래서 일부러 PK 값을 해시나 어려운 형태의 값으로 만들어서 입력하는 노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논리적인 그 값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중요 컨셉의 마지막은 데이터 복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림은 오더 아이디 1이라는 데이터가 해시 함수의 결과로 7b라는 해시 값으로 변경되었고, 그 결과 파티션 B에 저장되는 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put item API를 이용해 데이터를 입력하면 해당 데이터는 3개의 가용 영역, 즉 3개 AG에 복제되어 저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전 내 1개 AG가 무너지더라도 데이터 쓰기 및 읽기 작업은 영향 없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키 디자인을 위해 짧게 요약한 다이나모DB의 중요 컨셉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키 디자인 시 기억해야 할 다이나모DB의 제약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케일링입니다. 우선 테이블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처리량을 설정하면 됩니다. AWS 계정이나 테이블 단위의 소프트 리밋인 쿼타 안에서는 언제든 원하는 만큼 처리량을 사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이나모DB뿐만 아니라 AWS 안에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서비스별 쿼타 관리는 특히 운영 환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를 읽을 때 소비하는 컴퓨팅 단위인 Read Capacity Unit이라고 불리는 RCU는 1RCU로 4KB까지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쓰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 소비하는 컴퓨팅 단위인 Write Capacity Unit이라고 불리는 WCU는 1WCU로 1KB까지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 RDBMS와는 다르게 쓰기와 읽기 처리량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초당 3만 RCU, 100WCU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만큼 비용이 청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컨시스턴트 설정에 따라 기본 설정이고 방금 쓴 데이터가 조회될 수도 혹은 이전 데이터가 조회될 수도 있는 eventually consistent로 읽을 때는 1RCU로 8KB까지 데이터를 읽을 수 있고, 방금 쓴 데이터가 무조건 조회되는 strongly consistent는 1RCU로 절반인 4KB까지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애플리케이션의 요구 조건에 따라 읽기 일관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의 아이템, 다시 말하면 하나의 로우의 최대 사이즈는 400KB까지입니다.
하지만 DynamoDB는 하나의 아이템에서 한 글자만 바뀌어도 전체 아이템을 다시 쓰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400KB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고, 가능하면 아이템 사이즈는 작게 유지하며 아이템의 개수를 많이 가져가는 것이 좋은 접근이 됩니다. DynamoDB가 가장 잘하는 것은 무한하게 많은 아이템 개수 중 PK와 SK의 조합으로 유니크한 한 개 혹은 몇 개 아이템을 빠르게 찾아서 리턴하는 것입니다. 앞에 파티션 관련된 페이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테이블의 처리량이 1000WCU 혹은 3000RCU를 넘어가거나 저장된 데이터의 양이 10GB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파티션이 하나씩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에 10만 RCU를 설정하면 파티션의 개수가 100개로 늘어나는 구조고, 테이블에 1만 RCU를 설정하면 파티션이 10개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DynamoDB에서 데이터를 읽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RDBMS는 SQL 쿼리라는 언어를 이용해 데이터를 조회하지만 DynamoDB에서는 REST API를 이용해 데이터를 읽거나 조작합니다. 이 데이터를 API로 조회하는 부분이 RDBMS에 친숙한 개발자분들에겐 좀 낯설게 다가올 수 있지만, 최근에는 RDBMS를 사용하시더라도 직접 쿼리를 작성하기보다는 ORM을 사용하시는 것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 보니 그 관점에 생각해보면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점점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베이스 자체보다는 데이터 스토어의 역할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getItem과 query API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getItem API는 정확히 한 개의 아이템을 조회할 때 사용하는 API이며, 조건이 맞는 아이템이 없을 때에는 0개의 결과가 리턴됩니다. 만약 10KB의 한 개 아이템을 getItem API로 eventually consistent 읽기를 이용해 조회하시는 경우 이 RCU가 사용됩니다. 다음은 query API입니다. 조건에 따라 여러 개 아이템을 한 번에 읽을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프라이머리 키가 아닌 어트리뷰트에 필터링 조건을 걸어 서버 사이드 필터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scan API입니다. RDBMS에서의 풀스캔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만 RDBMS에서는 테이블 풀스캔 쿼리를 실행하면 풀스캔이 테이블 끝까지 완료된 후 결과가 반환되지만, DynamoDB에서는 1MB 단위로 스캔이 가능하고 리턴 메시지의 토큰 값을 이용해 다음 1메가씩 API 호출을 반복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테이블이 1페타 정도 크기라면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OLTP의 운영 환경에서는 사실 사용하실 일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온라인 마이그레이션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그때 고민하시게 될 API가 될 겁니다. 데이터를 조작하는 API의 제약사항도 존재합니다. 쿼리와 스캔 API는 단일 호출로 최대 1메가를 반환하며, 응답 메시지의 크기가 1MB를 넘어가면 리턴 메시지의 last evaluated key 값을 이용해 페이지네이션이 가능합니다. 또한 API 서버와 DynamoDB 사이에 라운드 트립 타임을 줄여 한 번에 여러 개 getItem API를 묶어 실행할 수 있는 batch getItem은 단일 호출로 최대 100개 아이템과 16메가의 데이터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put 아이템과 delete 아이템 API를 최대 25개까지 묶어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는 batch write 아이템은 16MB까지 단일 호출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능하다면 동일 시점에 벌크 작업을 하기보다 여러 시점에 나누어서 작업이 일어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화면 왼쪽처럼 DynamoDB에서는 여러 가지의 데이터 타입을 제공하지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스트링과 넘버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화면 오른쪽의 데이터 조작을 위한 API는 앞에서 대부분 살펴보았고, 가장 아래 transact로 시작하는 두 개의 API는 우리가 RDBMS에서 사용하는 begin commit과 같은 ACID가 지원되는 트랜잭션입니다. 이 단일 리전 안에서 여러 개의 테이블이나 단일 테이블에서 여러 개의 아이템을 동시에 트랜잭션으로 묶어서 읽거나 쓸 수 있습니다. 다만 RCU는 기존 API보다 2배가 소모되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만 최소화해서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RDBMS의 대표적 기능이지만 NoSQL이 닮아가고 싶은 그 세컨더리 인덱스입니다. DynamoDB엔 두 가지 종류의 세컨더리 인덱스가 제공되며,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라고 불리는 GSI는 이 베이스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이외에 다른 검색 조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추가나 삭제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오픈 후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스키마와 검색 조건을 기존 테이블을 마이그레이션 하지 않고 GSI를 이용해 대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건 RDBMS도 동일하죠. 새로운 검색 요구 조건이 들어오면 크리에이트 인덱스 하시는 그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 베이스 테이블의 어트리뷰트 중 원하는 어트리뷰트를 GSI의 PK, SK로 설정할 수 있고 베이스 테이블의 모든 혹은 일부 어트리뷰트를 포함하거나 키만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애플리케이션의 읽기 패턴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은 로컬 세컨더리 인덱스인 LSI입니다. 베이스 테이블 안에서 동일한 PK를 사용하며 다른 SK를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세컨더리 인덱스인데 GSI와는 달리 테이블을 생성할 때만 생성이 가능하고 도중에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쿼리 유연성이 떨어져 일반적으로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LSI와 GSI의 기능을 간략히 표로 비교한 것입니다. 특히 단점만 있을 것 같은 LSI는 Strong Consistency가 필요한 경우라면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오픈하고 나면 매번 액세스 패턴이 추가될 때마다 테이블을 마이그레이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세컨더리 인덱스를 추가해 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다만 여전히 가능하다면 세컨더리 인덱스를 안 쓸 수 있도록 액세스 패턴을 단순화하였다면 베스트이고 차선은 최소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RDBMS도 동일하지만 세컨더리 인덱스는 바로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키 디자인을 위한 다이나모DB의 중요 컨셉과 제약사항을 알아보았고 이제부터 실제 키 디자인을 위한 내용에 집중해보죠. 테넷입니다. 최근 영화 제목으로 등장했던 적이 있고 앞으로 읽어도 테넷, 뒤로 읽어도 테넷이죠. 예를 들어 프로덕트 데이터베이스를 디자인한다고 가정해보죠. 화면의 왼쪽이 RDBMS에서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며 엔티티별로 테이블을 만드는 정규화 방법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만난 이유는 NoSQL에서도 RDBMS처럼 엔티티별로 테이블을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의 화면에 기준으로 최대한 빠르게 데이터가 조회될 수 있도록 키를 디자인하자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아직은 헷갈리실 수 있지만 세션의 뒤로 가며 여러 번 강조해 드릴 것이고 마지막에 도착하면 기본 개념을 잡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세션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입니다. 지금까지 앞의 내용은 이 한 장을 위한 베이스라인이었고 지금부터 뒤에 이어질 내용은 이 한 장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델링 테넷은 비단 다이나모DB뿐만 아니라 키밸류 NoSQL 데이터베이스라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로 애플리케이션의 유즈 케이스가 다이나모DB가 잘하는 것과 맞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이나모DB는 무한대에 가까운 아이템의 개수 중에서 하나 혹은 몇 개 아이템을 프라이머리 키로 빠르게 찾는 것을 잘합니다. 대량의 레인지 쿼리, 풀텍스트 서치, 집계 쿼리 같은 것은 잘 못합니다. 다음으로 액세스 패턴을 식별한다는 것인데 애플리케이션의 읽기, 쓰기 워크로드 패턴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그 다음으로 데이터 모델링 부분은 바로 앞장에서 보았던 RDBMS와 같이 엔티티별로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테이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다이나모DB는 풀 서버리스 형태의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운영 환경에 테이블이 300개 정도 있다고 가정해보면 내가 실제로 관리해야 할 테이블의 개수가 300개라는 의미가 됩니다. 완전 관리형으로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또 다른 운영 부담을 만들어내는 꼴이 됩니다. 테이블 1개에서 발생하는 알람과 300개 테이블에서 발생하는 알람의 개수는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알람이 많아지면 점점 그 알람에 무감각해지고 결국엔 장애로 이어질 확률이 높죠. 그리고 테이블 안에 파티션의 개수가 많을수록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액세스가 여러 개 파티션에서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테이블의 전체 성능이 높아지고 결국엔 합 파티션의 확률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이나모DB에서는 사이즈가 작은 여러 개의 테이블보단 하나의 큰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이점이 더 많습니다. 다음으로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는 OLTP여야 하고 OLAP인 분석이 필요하다면 다이나모DB 외부로 분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분석 워크로드를 수행해야 됩니다.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은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TTL의 필요 여부를 고민해야 되고 백업 정책도 반드시 고민해 봐야 됩니다. 백업은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원하는 시점으로 복원할 수 있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복원할 수 없는 백업은 사실상 의미가 없죠. 초반에 프라이머리 키로만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내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데이터를 읽고 쓰는가에 따라서 프라이머리 키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데이터 모델링은 누군가 한 명이 뚝딱 하는 것이 아닌 여러 명이 함께 모델링하고 함께 리뷰하고 그 과정을 반복하며 서로의 생각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반복해야 됩니다. 이 RDBMS의 정교화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개발자분들이 공식을 알려드리면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NoSQL의 키 디자인은 10명이 함께하면 10개의 디자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열린 결말과도 같습니다. 리뷰, 반복, 리뷰 단계가 프로세스화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 세션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은 바로 이 테넷을 설명하는 이곳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주요 디자인 패턴과 비정교화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정교화는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는 정교화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다시 한번 다이나모DB가 잘한 것은 무한하게 많은 아이템 중에 하나 혹은 몇 개를 일정한 시간에 찾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RDBMS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DBMS는 데이터 액세스 패턴을 고민하기보단 데이터 모델을 정교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쏟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여 정교화된 테이블 간의 조인을 이용해 애드욱하게 런타임의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어 CPU 리소스를 사용해 조인 연산을 수행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RDBMS가 시작되던 1970, 80년대는 컴퓨터의 3대 구성 요소인 CPU, 메모리, 디스크 중 CPU보다 디스크가 비쌌습니다. 그래서 정교화는 데이터의 중복을 줄여 최소의 데이터를 디스크에 저장하고 런타임의 CPU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는 측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대로 키밸류 NoSQL이 시작됐던 2000년대 중반은 디스크 가격이 기가바이트당 $1 아래로 떨어지며 상황이 역전되었죠. 디스크를 많이 사용하고 런타임의 CPU 연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한 시대적 배경이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런 RDBMS와는 다르게 다이나모DB와 같은 키밸류 NoSQL은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 액세스 패턴을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인과 같은 복잡한 연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조회할 결과셋 형태로 미리 연산해서 입력해 두는 것이 필요하고 이 점이 다르죠. 뒤에 이어질 예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디자인 패턴은 아주 간단한 PK만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한 개의 PK에 한 개의 아이템만 존재하는 구조죠. 대표적으로 사용자 프로파일, 세션 스토어, 이커머스의 상품 정보 등이 이런 디자인 패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로긴 엘리아스라고 하는 PK에 각 사용자의 엘리아스가 입력되어 있고 어트리뷰트에는 사용자의 세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 이메일 주소 앞에 아이디는 조직 내에서 유일하죠. 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이나모DB 테이블 생성 시 PK만 있는 형태로 생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다이나모DB에서 사용하는 복합키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 이 예제와 같이 스테이터스와 데이트 어트리뷰트를 하나의 복합키로 만들어 검색 조건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오른쪽과 같이 중간에 샵 구분자를 이용해 2개 이상의 어트리뷰트를 하나의 논리적인 복합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레디스에서는 일반적으로 복합키의 구분자로 콜론을 사용하는 것처럼 다이나모DB에서는 샵을 많이 사용하지만 원하신다면 달러와 같은 다른 특수 기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트리뷰트의 왼쪽에 가장 일반적인 어트리뷰트를 사용하고 오른쪽에 더 고유한 어트리뷰트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sk의 값에 begins with 혹은 between과 같은 연산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상태 및 날짜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패턴으로 보입니다. 상태가 active로 시작하는 값 혹은 상태가 shipped이며 2019년 11월 26일 20시부터 22시까지의 값 같은 검색이 가능해지죠. 다음은 sk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sk의 값은 알파벳 문자열, 숫자, 타임스탬프, ULID와 같은 IDD 등이 있습니다. sk의 기본 어트리뷰트 값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및 내림차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특정 IoT 디바이스에 시간별로 유입되는 로그 데이터, 소셜 네트워크에서 각 사용자의 포스트 리스트, 이커머스에서 각 주문의 상세 정보나 사용자별 구매 이력 등을 데이터들이 PK
SK를 함께 사용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디자인 패턴이 됩니다. first name과 last name 조합으로 만들어진 primary key라고 가정해 보죠. PK는 PK 어트리뷰트의 값으로 단일의 유일한 아이템이 가능했다면 PK, SK를 모두 사용할 때는 PK, SK 어트리뷰트의 조합으로 유일한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인도와 제인로는 동일한 PK이지만 다른 SK를 갖기 때문에 동일한 PK에 두 개의 아이템이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제는 각 노래별 월간 다운로드 수, 각 다운로드 시간, 노래 상세 정보를 PK, SK 조합으로 디자인한 예제입니다. PK ID 1은 Details라고 하는 SK를 통해 노래의 상세 정보를 저장하며 DID로 시작하는 아이템을 통해 노래의 다운로드 이력을 저장하고 month 01 2018 아이템을 이용해 2018년 1월에 이 노래가 다운로드된 총 합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린 노래의 상세 정보만 조회할 수도 있고 begins with 연산자를 이용해 DID로 시작하는 다운로드 이력만 조회할 수도 있고 쿼리 API를 이용해 PK ID 1의 모든 아이템을 한 번에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키 디자인 시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내가 보여줄 UI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UI에 따라 데이터의 액세스 패턴이 결정될 것이고 이를 어떻게 키밸류 NoSQL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 맞게 단순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오늘 세션에서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싱글 테이블 디자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다이나모DB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사용할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핵심 중에 하나는 싱글 테이블 디자인입니다. 이 싱글 테이블 디자인이란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엔티티를 하나의 테이블에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 싱글 테이블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는 다수의 테이블에 비해 운영 부담이 적거나 거의 없어지고 높은 테이블 최대 성능 및 스로틀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NoSQL을 처음 접하는 단계에서는 러닝 커브가 높고 시계열 데이터나 엔티티별로 다른 액세스 패턴을 갖는 케이스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싱글 테이블 디자인을 시작해보는 것에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계속 나아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 마지막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다이나모DB에 대한 러닝 커브를 줄여드리기 위해 이론과 실습이 함께 제공되는 다이나모DB 이머전 데이라고 하는 전일 대면 교육이 있습니다. 올해 많은 고객분들과 이 교육 과정을 진행하며 제가 고객분들로부터 배운 것 중 하나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PK를 유저 아이디로 고정하고 디자인을 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작은 규모 서비스라면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이나모DB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RDBMS의 스케일로는 어려운 대규모 서비스를 타겟팅하며 글로벌로 언제든 나갈 수 있고 언제 얼마의 트래픽이 들어오던 탄력 있는 데이터베이스 레이어를 사용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PK를 유저 아이디로 고정하게 되면 한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가 한 개의 PK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용자라면 괜찮지만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갖는 일부의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헤비 유저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키 디자인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모든 내용을 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이나모DB 이머전데이에 오셔서 이런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기술 부츠를 하나 갖고 가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음은 엔티티별로 테이블을 만들려는 습관인데 테이블의 개수가 많아지면 결국 손이 많이 가게 됩니다. 운영 부담을 줄이고 더 가치 있는 곳에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테이블 개수가 많아지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매우 아이러니하죠. 마지막은 세컨더리 인덱스를 많이 사용하려는 습관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즉시 눈에 보이는 비용입니다. 사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커머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이나모DB 싱글 테이블로 디자인하는 예제를 통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실제 적용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키 디자인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어떤 프로세스로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은 잘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실제 고객 여러분의 조직에서 사용하시길 권장드리는 키 디자인 풀사이클 프로세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키 디자인을 위한 프로세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비스의 유스 케이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키밸류 NoSQL 데이터베이스가 잘하는 부분과 일치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라고 판단되면 빠르게 유스 케이스에 맞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 서비스 유스 케이스가 다이나모DB와 맞다고 판단된다면 다음은 ER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이건 RDBMS에서 그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NoSQL이어도 각 엔티티 간의 관계에 따라 1대1, 1대-n, n-대-m의 관계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키 디자인의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신 엔티티 안에 모든 어트리뷰트까지 명세해서 자세히 그리기보단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엔티티 간의 관계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다음은 애플리케이션이 다이나모DB를 사용하기 위한 모든 데이터 액세스 패턴을 정리합니다. 액세스 패턴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뒤에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과정이 선행되어야 이제 키 디자인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스타트업의 매우 초기 단계에 있고 거의 매일 액세스 패턴이 바뀌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매번 그때마다 키 디자인을 다시 하는 것은 생산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키밸류 NoSQL보다는 RDBMS로 시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초기엔 RDBMS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서비스가 잘 돼서 트래픽이 늘어났을 때 스케일업으로 대응을 하다 스케일업이 끝까지 갔을 때 이제 샤딩이냐 NoSQL이냐 기로에 한 번은 서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네 가지 단계를 통해 키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이 예제는 페이지 아래에 있는 AWS Samples GitHub 리파스토리 안에 있는 다이나모DB 키 디자인 패턴 3개의 예제 중 하나입니다. 간략히 비즈니스 유스 케이스를 보면 고객은 온라인샵에 방문하고 여러 개 상품들을 둘러보다 여러 개의 상품을 주문하죠. 주문과 연결된 인보이스를 기반해 여러 개의 결제 수단을 결합해 지불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예제에서는 예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 관련된 엔티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구매된 상품들은 하나 혹은 여러 곳의 물류창고에서 픽업되어 고객의 주소로 배송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파란색으로 표기된 것들이 이제 예제에서의 엔티티들이 됩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유스 케이스로부터 엔티티들을 추출하고 각 엔티티들의 관계를 그린 ERD라고 부르는 ER 다이어그램입니다. 고객은 여러 개의 주문을 할 수 있고 주문은 하나의 인보이스를 만들어내고 주문 안에 여러 개의 상품이 담길 수 있고 상품은 다시 여러 개의 주문에 속할 수 있는 그런 관계죠. 화면에 ER 다이어그램에서 나오는 사용되어 온 기호는 언제든 검색하면 나오는 단순한 것들이기 때문에 외우지 마시고 필요할 때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다이나모DB 키 디자인을 위한 ER 다이어그램은 더 복잡할 필요 없고 이 정도면 됩니다. 이게 바로 액세스 패턴입니다. 어떤 값으로 어떤 데이터를 줘야겠다라고 정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예제에서는 조회된 액세스 패턴만 예제를 위해 있지만 실제 워크로드에서는 쓰기와 읽기 액세스 패턴이 모두 정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번 액세스 패턴은 커스터머 아이디로 고객 정보를 조회한다. 5번 액세스 패턴은 오더 아이디의 상세 주문 정보를 조회한다 입니다. 앞에서 본 ER 다이어그램을 RDBMS였다면 엔티티별로 별도 테이블을 만들어내고 패턴에 따라 여러 개의 테이블을 조인하거나 하나의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조회하실 겁니다. 하지만 다이나모DB의 세계로 오신 만큼 이제 우린 이 액세스 패턴들을 하나의 테이블에 담아 볼 것입니다. 정해진 룰은 없지만 6개월 후에 나를 위해 그리고 내가 떠나고 누군가 될지 모르는 다음 분을 위해서라도 화면에 보시는 형식으로 액세스 패턴이 정리되어 있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액세스 패턴의 번호, 액세스 패턴 내용, 그리고 이 액세스가 테이블, GSI, LSI 중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명시하고 그 다음 PK, SK에게 어떤 연산자를 사용할지에 대한 키 컨디션, 그리고 필요에 따라 서버 사이드 필터링을 표시하고 마지막으론 키 컨디션에 예제값을 대입해 표기하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처음 3개의 액세스 패턴은 사실 패턴이 같습니다. 커스터머 아이디로 고객 정보를 조회하고 프로덕트 아이디로 상품 정보를 조회하고 웨어하우스 아이디로 물류 창고 정보를 조회하는 가장 간단한 패턴이죠. 그리고 이 패턴들은 베이스 테이블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이나모DB 다큐멘트 웹페이지에서 NoSQL 워크벤치라고 하는 툴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화면처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산성을 고려해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시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화면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보이실 겁니다. 하나씩 짚어보고 넘어가죠. 첫 번째로 PK, SK의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 엔티티별로 테이블을 따로 생성한다면 지금처럼 PK 이름을 PK로, SK 이름을 SK로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싱글 테이블 디자인에서는 하나의 테이블에 여러 개 엔티티가 들어가다 보니 사실상 PK, SK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PK, SK를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은 PK, SK는 어떤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게 될까요? 3초 동안 생각해 보죠. 네, 스트링입니다. 여러 개 엔티티가 하나의 테이블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음은 엔티티 타입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입니다. 사실상 이런 어트리뷰트를 이미 쓰시고 계시는 케이스는 매우 드물 것입니다. 이 어트리뷰트는 각 아이템이 어떤 엔티티에 속하는지를 표기하며 향후 분석 시 특정 엔티티의 데이터만 필요할 때 매우 큰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PK와 SK엔 왜 동일한 값이 입력되어 있을까요? 5초 동안 생각해 보죠. 지금까지 대부분 지금 같은 워크로드였다면 PK가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모든 엔티티를 하나의 테이블에 넣는다고 했었죠. 어떤 엔티티는 PK만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엔티티는 PK, SK가 모두 필요하게 되는데 이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테이블 형식은 PK, SK가 모두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SK의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아이템이 입력되지 않기 때문에 임의로 값을 입력한 것인데 원하신다면 details 같은 상수값을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액세스 패턴은 특정 상품이 어떤 물류 창고에 있는지를 검색하는 액세스 패턴이죠. 베이스 테이블에서 발생하고 SK에서 W샵으로 시작하는 값을 검색하는 begins with 연산자를 함께 사용하는군요. 바로 다음 장에서 보시죠. 앞에서 보셨던 데이터에서 파란색 아이템이 하나가 추가되었죠. 3번 액세스 패턴을 다시 생각해보면 우린 P샵 12345를 PK로 갖는 상품이 W샵 12345라는 물류 창고에 50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만약 우리가 P샵 12345라고 하는 상품의 상세 정보와 물류 창고별 개수를 한 번에 줘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RDBMS였다면 프로덕트 테이블과 웨어하우스 아이템 테이블을 런타임의 프로덕트 아이디인 P샵 12345로 조인해서 결과를 리턴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이나모DB엔 조인이 없죠. 그래서 내 애플리케이션에서 조인과 동일한 결과가 필요하다면 미리 이렇게 두 개의 아이템으로 프리컴퓨팅해서 입력해두고 런타임엔 추가 연산 없이 빠르게 읽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은 디스크보다 CPU가 비쌉니다. 경우에 따라 프로덕트 엔티티인 아이템만 혹은 웨어하우스 아이템인 엔티티의 데이터만 조회할 수도 있고 쿼리 API로 두 개의 아이템을 한 번에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이나모DB엔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인 연산이 없기 때문에 키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설명드린 방법처럼 충분히 조인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문에 관련된 액세스 패턴이고 여전히 우리 앞에서부터 보고 있던 것과 동일한 하나의 테이블에서 키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5번 액세스 패턴은 오더 아이디로 특정 주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회하죠. 그래서 키 컨디션에는 SK가 없는 것이고 쿼리 API를 사용한다면 해당 PK의 모든 값을 단일 응답으로 리턴받게 됩니다. 6번은 특정 오더 아이디 안에 있는 모든 상품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니 특정 주문에서 구매한 모든 상품 리스트가 되겠네요. 이 경우에는 SK가 begins with 연산자를 사용하는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보셨던 것과 계속 같은 테이블입니다. 쿼리 API로 PK만을 이용해 조회하면 현재 화면에 보시는 3개의 아이템이 한 번에 리턴됩니다. 우리가 이커머스에서 구매하고 구매 이력 조회하면 나오는 화면이죠. 누가 주문했고 주문에는 어떤 상품이 몇 개 담겼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이 데이터면 화면이 이렇게 구성되겠구나 라는 상상이 되실 겁니다. 다시 이 데이터를 RDBMS였다면 오더 테이블과 오더 아이템스 테이블로 나눠서 관리되고 오더 아이디로 조인되어 나와야 할 3개의 로우들이 되죠. 보시는 것처럼 다이나모DB에도 RDBMS의 조인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다만 런타임의 조인 연산을 사용하느냐 미리 내가 나중에 조회할 형태대로 만들어서 입력해 두느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오더 아이디에 연동된 인보이스 정보를 조회하는 액세스 패턴입니다. PK는 오더 아이디이고
SK는 인보이스를 나타내는 iShop으로 시작되는 것을 검색하는 begins with 연산자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하나의 아이템이 추가된 것이고, 이제 우린 하나의 PK에서 3개의 엔티티를 볼 수 있죠. RDBM이었다면 3개의 테이블을 조인한 형태이고, 다음 액세스 패턴을 바로 보시죠. 마지막은 특정 오더 아이디에 속한 모든 배송 정보를 조회하는 패턴으로 SK가 배송을 나타내는 SH샵으로 시작하는 모든 아이템을 조회한다는 내용이죠. 화면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2개의 배송 정보 관련된 아이템이 추가된 것이고, 화면에 6개 아이템 중에 내가 원하는 엔티티의 데이터만 조회할 수도 있고, 빨간색 박스처럼 4개의 엔티티 데이터를 쿼리 API를 이용해 단일 호출로도 조회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화면의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신다면 충분히 싱글 테이블 디자인에 도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예제를 통해 대부분 단순하게 이용하던 PK-SK를 이렇게 다양한 패턴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기술 부채를 하나 줄이셨고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8개 액세스 패턴을 하나의 테이블로 디자인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결과가 도출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나모DB의 키 디자인입니다. 여기서 필요하다면 선택적으로 GSI가 추가되는 것을 제외하면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내가 사용하려는 다이나모DB의 특성과 제약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디자인 패턴과 테넷을 익힌 후 도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리뷰하고 이 과정을 서비스 오픈 전까지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면의 이 키 디자인을 위해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AWS 전문가들과 함께 다이나모DB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짧게 소개드리고 오늘 세션을 종료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다이나모DB를 처음 사용하거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고객분들에게도 매우 반응이 좋은 다이나모DB 이머전 데이입니다. 이머전 데이는 고객이 서비스를 개발하는 시점에 익숙하지 않은 AWS의 서비스를 러닝 커브를 줄여드리는 목적으로 실습과 이론이 함께 제공되는 교육입니다. 올해 진행되고 있는 다이나모DB 이머전 데이는 전일 대면 교육 형태로 저희 AWS 사무실에서 진행되고 있고, 인프라팀이나 DBA 분들이 함께 참석하셔도 좋지만 교육 내용은 개발자를 우선으로 타겟팅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다이나모DB는 키 디자인을 잘하고 시작하면 운영 부담이 거의 혹은 전혀 없기 때문에 한국 고객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키 디자인에 초점을 맞춰 실습까지 해보는 과정입니다. 이 교육은 주기적으로 신청받는 방식이 아닌 함께 일하고 계신 어카운트 매니저, 솔루션스 아키텍트,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와 같은 AWS 어카운트 팀으로 요청해 주시면 온디맨드 형식으로 오픈됩니다. 다음은 DCAD, 데이터베이스 클리닉 이너 데이라고 하는 AWS 코리아의 프로그램입니다. 앞에 다이나모DB 이머전 데이 교육을 이수하셨거나 그에 상응되는 이해도를 갖고 있다는 조건 하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키 디자인, 성능, 비용 최적화 등을 주제로 다이나모DB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으로 다이나모DB 전문가들과 함께 실제 고객 워크로드를 진단해보는 반일 과정 워크숍입니다. 이 또한 AWS 어카운트 팀을 통해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다이나모DB 키 디자인 패턴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사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갖고 계셨던 다이나모DB 키 디자인에 대한 오해도 좀 풀리고 잘 몰라서 사용하기 어려웠던 기술 부채를 하나 갚으실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하루 시간을 내셔서 앞에서 소개드렸던 다이나모DB 이머전 데이에서 더 깊은 내용을 배우시고 돌아가시고 DCAD를 통해 실제 고객 워크로드를 함께 보며 페인 포인트를 풀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AWS 어카운트 팀을 통해 요청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웨비나 종료 후 더 나은 행사 준비를 위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럼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긴 세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